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청소년 성소수자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결과 보고에 이제 곧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한테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은 꽤 많으신데 아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한 상태는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2시간 반 정도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사실 이야기를 해야 돼서 제 시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위치한 자리에서 오늘 이제 보고의 내용 잘 경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나 같이 서로 의견 나눌 수 있는 것들 자유롭게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오늘 함께 해주신 발표자님들과 토론자님들과 또 충분히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게 된 저는 이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정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그 양해를 좀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문자 통역하고 수어 통역이 오늘 이제 좀 함께 진행이 되는 게 사실 이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문자 통역은 이제 아마 들어오신 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수어 통역이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반에 좀 수어 통역사분들이 좀 사정이 생기셔갖고 한 20분 정도 좀 늦으실 것 같아서 좀 들어오신 분들에게 좀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는 제가 수어 통역 없이 문자 통역으로만 좀 저희 그 토론회를 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는 수어 통역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먼저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오늘 주 토론의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셔서 좀 간단하게나마 저희 띵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띵동은 뭐 단체명에서 딱 느끼시다시피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다각도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6년 정도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뭐 학교든 가정이든 자기 정체성에 쉽게 오픈하지 못하고 숨기고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기 고민을 사실 풀 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띵동이 같이 지원하고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그동안에 한 6년 정도 지내오면서 사실 띵동은 많은 이제 후원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청소년 성소수자 분들이 저희와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상담이나 지원 이런 게 필요 없는 사회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하고 만난 건수만 2,000건이 넘거든요. 사실 적지 않은 수고, 이들이 모두 다 이 어떤 문제 해결에 다가가는 것도 되게 어려웠었던 어떤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의 사실 핵심은 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떤 가정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그 가정을 떠났을 때 바깥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혹은 받지 못해서 또 다른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인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 살펴보는 어떤 연구입니다. 저희는 그거를 홈프라이드 홈 프로젝트라고 부르거든요. 단순히 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안전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어떤 집들, 쉼터, 지원기관들, 이들이
좀 더 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활동하는 그런 캠페인까지 포함된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 홈프라이드 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그 결과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 보고회 이후에도 이 홈프라이드 홈 프로젝트가 잘 안착될 수 있게, 반드시 실현할 수 있게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비대면 시대를 살면서 이 토론회를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 소중한 결과물들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기술도 잘 모르고 뭐 송출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런 모든 과정을 오늘 이제 이 연부동 치마, 이 연부동 TV에서 기꺼이 도움을 주셔갖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됐고요. 지금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지만 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좀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그 조사 결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를 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영상을 좀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님이신데, 사실 한국에서 이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어떤 위원회가 여성가족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가족위원회에 활동하시는 또 누구보다 약자나 소수자들을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권인숙 의원님께 축사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어떤 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권인숙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결과 보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유구당께서 돌아가신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개정되었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똥이 설립되어 수많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치유와 안식을 제공했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은 학교 안에선 교사나 또래 집단에게 몰이해와 폭력에 노출되곤 합니다. 그리고 가족, 특히 부모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털어놓을 수 없거나 커밍아웃 후에 폭력을 겪고 탈가정을 결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연구는 200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의 아픔에 지금까지 국가는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또한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은 가정 밖에서 겪는 어려움과 성소수자로서 겪는 어려움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는 탈가정을 경험한 또는 고민하는 청소년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연구입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은 위기 청소년 지원 시스템이 자신들을 이해해 줄지, 자신들의 비밀을 지켜줄지를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에 성별로 구분되어 있는 쉼터 특성상 트랜스젠더 탈가정 청소년이 이용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지적된 고민들을 국회 여성가족위원으로서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발언해 주신 서든님과 온님, 발표를 맡아주신 아들님, 토론을 맡아주신 수수님, 허민숙님, 나기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해 주신 띵동과 연구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축사 잘 들어주셨나요? 띵동 이 보고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축사를 보내주신 권인숙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 그 다음에 청소년 이 복지 현장에서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 가는데 의원님의 역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토론자분들이나 발표자분들이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여러분들과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이 연구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는 띵동을 믿고 그 다음에 띵동과 만났던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 분들이 설문조사에도 기꺼이 참여해주고 인터뷰도 저희가 요청할 때 그것들을 잘 자신의 경험들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2명의 청소년 성소수자 분들을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 인터뷰에도 참여해 주시고 너무 띵동과도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 분들입니다. 다만 조금 오늘 이제 신청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이제 기자분들도 계시고 이러신데, 그래서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이제 발언하는 것들은 조금은 뭐 캡처를 한다던가 아니면 또 영상이 외부에 공유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먼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요. 한 분은 저희 현장에 같이 있고 한 분은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우리 띵동과 함께한 청소년 성소수자 서드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박수 쳐주세요. 예. 네, 여러분들 서드님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원고도 받고 먼저 이렇게 서드님의 삶에 대해서 좀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요. 사실 쉽지 않죠. 사실 집을 떠나서 쉼터에 가도 과연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드님이 앞으로 독립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독립과 자립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응원을 우리가 또 보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또 영상을 보면서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2명을 모셨다고 했잖아요. 한 분은 서드님을 영상으로 만났지만 한 분은 또 이 현장에 저희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띵동과 함께하고 있는 이 청소년 성소수자 온님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리 한 곳에서 힘찬 박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힘찬 박수 쳐주셨나요? 여기 현장에서는 정말 크게 치면서 온님 발언을 함께 경청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덤덤하지만 사실 온님이 덤덤하게 이야기했지만 온님이 경험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사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흔히 집을 나왔을 때 겪는 경험들입니다. 띵동 상담을 통해서 우리 온님을 만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2의 온님을 또 만나면서 최대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곧 진행될 발표의 목표도 현실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좀 이런 현실을 좀 바꿔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분들과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권인숙 의원님의 축사와 또 우리 서드 온님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 진행되는 이제 발표와 토론에서도 계속 이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이 고민과 경험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결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결과 보고의 이 발표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153명의 이제 설문조사 참여자들과 10명의 심층 인터뷰 덧붙여서 그런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띵동이 주거 지원, 쉼터 연계, 혹은 이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 쉼터 바깥에 또 주거를 할 수 있는 여러 이 비용들을 지원을 하면서 만났던 경험들을 사실 녹여서 이번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총괄을 해준 우리 띵동의 아델 활동가가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초반에 저희가 수어 통역이 없이 좀 진행이 됐는데 지금부터 저희 발표가 시작부터는 수화 통역과 문자 통역이 동시에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한 20분 정도 수어 통역 없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이 청소년 성소수자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결과 보고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델님이 발표를 해주실 테니까 미리 전달된 어떤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띵동의 활동가로서 이제 오늘 발제를 맡게 된 아델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현장과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전하고요. 저희 이제 발제를 하게 될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는 사실 A4로 130쪽이 넘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사실 나누어진 소중한 이야기이기도 한 만큼 오늘 35분의 발제를 위해서 내용을 또 많이 덜어내기가 또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네,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고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또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7월 초에 발송되는 보고서를 신청해 주시고 함께 또 이야기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띵동 소개 부분은 앞에서 사회자님이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먼저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띵동에서 만나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좀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또 탈가정에 대한 고민과 좀 위기들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좀 더 띵동이 더 잘 만나고 더 잘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는 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2018년과 19년에는 좀 레인보우 내비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약간 같이 밥 해 먹고 사진에서와 같이 밥을 해 먹고 또 같이 병원에 좀 동행하기도 하고 지금의 마음은 어떤지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약간 롤모델 같은 사람책을 좀 진행해 보기도 하는 다양한 좀 마음 자립 프로그램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생필품 지원 사업인 레인보우 키트도 이제 월 1회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법률이나 의료나 심리 지원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실 다양한 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과제가 있다면 주거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탈가정한 청소년에게는 원가정에 복귀하거나 성별 이분법적인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이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어떤 위기나 삶은 통계로조차 어떤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띵동은 저 앞에서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전국 쉼터와 청소년 기관을 변화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좀 대안적인 주거 공간 홈프라이드 홈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넘어갈게요. 네. 먼저 그 탈가정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뭐 가출 청소년, 가출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청소년이 집을 나오게 된 상황이나 혹은 맥락 같은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또 그이가 이 탈가정이라는 선택이나 어쨌든 그 할 수밖에 없었던 좀 상황들에 집중을 하게 되는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이 홈리스 청소년 중에서 이 성소수자 LGBT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들이 왜 집을 나오고 집을 나왔을 때 어떤 특수하거나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지를 다양한 주체들이 또 많은 조사와 실천을 통해서 개입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어떤 현재 탈가정을 겪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탈가정한 청소년이 집 밖에서 자신의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심각한 아동학대나 폭력처럼 그 정도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겠다 싶은 사실 어떤 그 사례를 증명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네, 정체성과 관련된 피해가 있을 때는 공적인 기관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좀 설명하고 이해받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예를 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쉼터 등에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또 이해해야 하는 혹은 감춰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상담과 지원에서 이런 상황들을 좀 만나게 되면서 띵동은 이 연구가 좀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약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띵동이 만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사실 13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13세부터 한 24세까지 다양했고요. 근데 저희가 또 탈가정 경험이 있는 이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 탈가정을 고민하고 또 계획을 했지만 하지 못한 맥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민이나 계획을 한 10대 성소수자도 함께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자문을 또 거쳐서 설문조사를 완성을 했고 요거는 넘겨주시면 온라인을 통해 보름간 진행이 되었고요. 총 153건의 응답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중복 IP뿐만이 아니라 이제 탈가정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이런 그 판가름하는 문항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은 응답들을 빼고 약간 이렇게 진행이 돼서 총 153건이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10분과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여기서 자세한 좀 관련된 위표 같은 경우는 자료집에서 좀 더 참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내용에는 폭력에 대해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좀 직접 말해준 언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험 또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심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 성소수자라면 또 띵동 상담 채널로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PPT 한 장에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좀 탈가정과 탈학교, 또 말 그대로 집과 학교에서 탈출하는 것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거부와 학대, 또 가정폭력이 눈에 띄게 나타났고요.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고 또 단일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집에서 버티기 위해서 닫고자 했던 자원들, 청소년 상담복지 체계라든지 아니면 경찰 신고나 학대를 처리하는 절차, 그러니까 믿을 만한 지원자들이 사실 너무나 또 부족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다층적인 좀 경험들을 함께 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응답자 특성에서는 사실 정체성이나 어떤 같이 보게 될 재학 여부나 약간 이런 것보다 훨씬 또 좀 많이 이 본인과 부모의 종교라든지 아니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좀 더 물어봤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좀 트랜스젠더 그리고 젠더퀴어 응답자가 전체의 약 40%에 가까웠는데요. 사실 그 전에 조사들에서 이 성별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띵동의 조사가 이 탈가정을 고민했거나 경험한 그 위기를 겪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어떤 위기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향에서는 사실 보실 수 있지만 그 범성애자나 다성애자를 선택한 이들이 양성애자로 응답한 이들보다 더 많았고 또 기타 응답의 비율도 높아서 이 정체성의 스펙트럼을 청소년들이 굉장히 넓고 다양하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연령대는 13세부터 만 24세까지 다양했고 탈가정 경험 여부는 그 응답자에 따라서 4대 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각각의 그 응답자에 따라서 좀 다른 내용들을 물어보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래서 탈가정과 탈학교의 그 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 탈가정을 경험한 청소년 그리고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청소년의 경우에 이 탈학교 비율이 눈에 띄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가정에 대한 장에서는 그 띵동이 진행했던 큐로 만든 울타리라는 또 그 연구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사실 비슷한 문장들을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정체화와 동시에 청소년들이 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족과의 관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나의 법적 보호자이기도 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혹은 나를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지해주고 애정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나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언젠가 어느 순간은 모든 걸 또 말하고 싶다가도 뭔가 절연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지금은 감추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도 하지만 그 가족들의 반응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교차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이런 슬라이드에서 좀 청소년들이 나누어진 이야기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그러니까 탈가정을 좀 고민하게 된 이유를 물어봤을 때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혐오가 정말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폭력도 심각하고 전환치료 같은 것도 사실 그 그러니까 심각성을 생각하면은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었는데요. 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폭력을 경험한 이의 경우에는 전체의 64.7%, 그리고 탈가정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85.5%, 고민한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또 많은 수의 응답자가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좀 나누어 보기도 했는데 이 역시 좀 훨씬 높게 응답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내 정체성을 좀 거부하고 또 부정하는 가족이 내 법적인 보호자이고 그 이들과 관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어떤 10대 청소년의 나이일 때는 더욱더 이 탈가정이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경찰 등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8.6%에 그쳤습니다. 탈가정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좀 포기했거나 단념했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찾은 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신고 비율이 낮았고요. 또 가해자 다수가 법적 보호자인 부모라는 점에서 청소년이 직접 어떤 폭력을 신고하기에는 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 같은 막막한 것들을 안고 신고를 했을 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장에서 이 참여자들이 경찰 신고와 관련된 경험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좀 가족 안에서 위기를 겪고 또 외부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포함해서 또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할 어떤 그 책임이 청소년에게 단독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트라우마적이고 또 개인에게는 심각한 마음의 상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어떤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슈를 물어봤을 때 사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줬지만 또 눈에 또 들어온 것은 자살, 자해 시도 또는 충동이었습니다. 거의 60.8%의 응답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특히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응답자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된 항목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또 연구 참여자들이 한 번 더 넘길게요. 연구 참여자들이 탈가정을 통해서 좀 어떤 것이 달라지기를 바랬는지 질문을 했을 때 나의 정신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거였다라는 응답이 탈가정 여부를 떠나서 또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적이고 잘 모르고 또 이렇게 거부하고 부정적인 어떤 사회 속에서 말 그대로 이러한 존재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사실 이는 곁에서 섬세하게 살피지 않는 한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결코 드러나지 않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인 또 오늘 이 자리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탈가정이 선택이 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탈가정은 분명히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청소년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나 어떤 지지가 거의 없는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굉장히 청소년 혼자의 어떤 불안과 어려움이 크고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일단 지금을 견디고 버티는 방법을 찾게끔 했는데요. 그래서 가족을 일단 피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원을 찾은 이들도 있었고, 이렇게 퀴어 지인의 집을 찾아간 이들도 있었고, 좀 스스로를 지키고 돌봐야 했던 것까지 이들이 버텼던 방법들은 굉장히 또 다양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연구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가족 안에서 위기를 겪는 이들이 청소년으로서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었는가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실 꿈드림이나 성문화센터 같은 기관들도 함께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시간 관계상 상담과 위기 지원과 관련된 기관들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집에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1388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는 알고 있지만 이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채널인 위클래스는 이용해 본 적은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용하지 않은 이유 혹은 이용했어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물어봤을 때는 사실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아예 연락을 해보지 않았거나 했어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됐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고쳐야 된다거나 좀 부모에게 알리거나 약간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비밀 보장과 신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게 또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클래스에서는 이 학교 교사나 또 그 학교 또래의 어떤 친구들 그리고 그 나아가 부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이 상담 채널이기 때문에 이 아우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장벽으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네. 한 번 더. 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청소년 복지 체계에 대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갖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실제로 발생했던 어떤 피해 경험들이 담겨 있습니다. 넘겼나? 네. 하지만 그 청소년의 말을 빌리면 복불복이기도 합니다. 정체성보다는 그이가 겪은 어떤 힘듦과 어떤 위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주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쨌든 공적인 자원을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게 된 청소년들은 좀 또래나 SNS, 커뮤니티 같은 이 사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좀 도움을 얻었고 이러한 경향은 탈가정 이후에도 자원을 찾는 과정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나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혐오와 차별이 잘못됐다. 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거를 알았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힘과 용기는 결코 작지 않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탈가정 경험으로 넘어가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 조사 결과에서는 그 73.5%의 응답자가 탈가정 준비를 거의 또는 전혀 하지 못했다고 응답을 했고 그 결과로 좀 일주일 미만의 어떤 탈가정들이 많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한 번 더 넘어가면 특히 주거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탈가정 직후에는 좀 친구나 지인 집에서 이 잠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비교해 봤을 때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이 가정 밖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응답자의 90.9%가 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조사의 그것이 뭘까? 그 조사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적은 비율의 응답자가 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청소년들은 이 정체성을 공유하고 좀 공감할 수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서 지지를 얻는 경우가 많고 또 탈가정 이전과 이후에도 이런 자원들을 좀 활용을 하곤 하지만 사적인 자원에 의지했을 때 사실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당연히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어떤 목적의 공적인 공간에 장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탈가정 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응답자 중에 47.4%, 거의 50%가 이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서 쉼터에 입소할 수 없었다라고 응답을 했었고요. 네. 그 외에도 좀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다는 점, 그리고 지정성별로 애초에 나눠져 있다는 점 등이 사실 쉼터가 탈가정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어떤 차선책이면 다행이지만 차악이나 최악의 선택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사회복지 시설 중에 종교기관이나 법인의 비중이 높은 거와도 좀 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성소수자임이 드러났을 때 갈 곳이 당장 필요한 청소년임에도 좀 입소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사실 띵동은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그나마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신변 보호에 대한 어떤 필요만으로 쉼터에 들어간 이들은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를 할 수 없거나 네. 좀 불편하고 또 부당한 경험들을 겪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또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해야 할 것은 그 많은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집에서 그 정체성에 대한 혐오와 무지의 언어 그리고 폭력과 학대의 상황들을 겪었고 그나마 나로서 살아가고 싶어서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어떤 정서적인 안정과 어떤 신체적인 그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운이나 호의에 의해서 공간을 내어받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심각한 수준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또 시스젠더 이성의 또래 문화,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어떤 경우에는 종사자들의 혐오적인 발언까지 겪게 된다는 것인데요. 네. 하지만 아까 그 청소년 기관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물론 모두 그렇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종사자 한 명 한 명보다는 약간 기관 자체가 어떤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가 집을 나와서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신고하고 어떤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앞으로의 그 자립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막막한 이 시기에 같이 뭐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 뭐 오늘 시작되는 수다를 떨 수도 있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편안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어떤 이는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또 내가 아우팅이 되었을 때 위로해 주던 선생님이 계신 쉼터에서 되게 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안전한 공간이 되는 것이 또 필요하고 아주 어려운 일일까 약간 싶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방법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정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고 지금 탈가정 상태인 이들도 있었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또 가장 지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또 다르게 나타나서 굉장히 또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원가정에 있는 이들은 집이 가장 필요하고 탈가정 상태인 이들은 생활비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결국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원가정에 있는 이들은 집에 탈가정을 하게 된 이유가 해결됐다기보다는 어떤 안정적인 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 쉼터를 포함해서 그런 이유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60%에 가까운 이들이 탈가정한 이유가 거의 또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다시 또 탈가정을 고민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탈가정 경험이 어떤 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는 어떤 삶에 지속되는 경험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프라이드 홈 할게요. 그래서 띵동에 또 대한 주거 공간이 이제 홈프라이드 홈이 생긴다면 또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확실히 안전과 자유로움 그리고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를 주요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쉼터가 변화를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면서도 또 띵동도 홈프라이드 홈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유의를 해야 할, 생각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의 그 기록들을 또 보시면 어떤 인적인 자원, 그러니까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고 함께 그 자립이라는 어떤 상을 그려갈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또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재현인데 사실 토론자 분들이 또 많이 얘기를 나눠주실 내용 같아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재연을 시작을 했는데 먼저 4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1388 위클래스 같은 청소년 복지 체계가 어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숨쉴 수 있는 구멍, 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쉼터는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이 구성원들, 그러니까 종사자와 청소년, 그러니까 이용 청소년을 포함해서 어떤 이
혐오에 반대해야 할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절차가 굉장히 또 성소수자와 청소년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성소수자 혐오적인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는 위기와 폭력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어떤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되지만 단순히 1년에 뭐 한두 번 어떤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예를 들면 뭐 같이 약속문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각자 계신 공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모두가 관심을 갖는 어떤 이슈로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시설만이 아니라 사실은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청소년과 청소년 성소수자 모두에게 어떤 자립의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으로서 보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또 이따가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에 함께하고 있는 수수님이 이렇게 좀 더 나누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전반에서 이 성별 정체성을 중요한 키워드로 해서 그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 어떤 쉼터와 같은 성별 이분법적인 공간들에서 경험하는 그 위기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지정성별에 근거한 좀 복지, 청소년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말미에서 우리는 좀 홈프라이돔을 상상했을 때 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어떤 연결됨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기 지원 허브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상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해외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좀 탈가정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좀 주거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곳들이 지금도 되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꼭 이런 어떤 그 해외 사례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띵동의 어떤 모델을 그려나가는 그 시작이 오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1년에 걸친 그 연구 결과를 제한된 시간 안에 공유를 하려니 또 이렇게 처음 해보는 이런 온라인 토론회를 해보니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했는데요. 청소년 쉼터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더 오래 또 더 깊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 이 모금, 그러니까 캠페인 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보고서가 7월 정도에 나올 예정인데, 오늘은 먼저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이제 발표문만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귀 기울여 들은 그런 부분들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보고서를 받아보고 나서 제일 좀 눈에 띄었었던 것들이,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들 중에서 이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청소년들의 경험이 더 열악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벗어나 있는, 가정에서도 벗어나 있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현실이라면 지금 한국의 이 쉼터를 비롯한 청소년 복지 영역에서는 이들을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 이 질문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에도 사실 그런 저희의 고민과 그다음에 앞으로 풀어가야 될 이제 숙제들,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세 분의 이 토론자님들과 조금 저희 이제 연구 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 토론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10분 이내 정도의 좀 준비된 어떤 토론문을 좀 기반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우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수수님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